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병원 대장학문외과 정민혜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구 파티마 병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민혜입니다. 예. 오늘 대장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국내 암 가운데 남녀 모두 상위권에 있으면서 실제 주변에도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네. 최근 수십 년간 대장암 발병률이 오르고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조기 검진 또 조기 검진 기술 발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우선 통계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2022년을 기준으로 대장암은 남자의 경우 폐암, 전립선암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했고 여자의 경우에도 유방암, 갑상선암에 이어서 역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남녀 전체를 합해서 보면 갑상선암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걸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9년 통계에서 대장암이 4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병률이 오른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현대인들의 이제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의 서구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기 검진과 검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케이스들을 더 발견을 많이 하게 되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대장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급증하다가 2016년 정도부터는 이제 정체된 추세로 또 이러한 것은 국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면서 정기 검진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이제 반대로 검진이 발병률을 낮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과장님, 가족력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만성적인 장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혹시 이러다가 대장암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때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서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가족성 대장암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부모나 형제 같은 혈연 관계에서 대장암 환자가 한 명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2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2명의 대장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3배까지도 증가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대장암이 진단된 나이도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50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에 그 위험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른 나이 4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가족에서 대장암이 발생한 그 나이보다 10년 이전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만성적인 장 질환 역시 대장암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우선 궤양성 대장염이라던가 크론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경우 환자들이 이제 증상이 발현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장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거나 심하게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을 봤을 때 이제 혈변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변비가 심해졌는데 오래 가거나 설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하면 암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사실 많거든요. 대장암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요 증상으로는 우선 첫 번째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변을 보시던 분이 설사나 이제 변비가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점액변을 보시거나 변의 굵기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혈변이나 흑색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장암이 진행하게 되면 그 밖에 복통이나 복부팽만까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나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대장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주변에서 보면 정말 극도로 피곤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흔히 왜 피덩 싼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혈변인데 사실 혈변을 보면은 되게 당혹스럽고 바로 병원을 가야 되나? 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치질인가? 그렇죠. 저희는 사실 감별이 안 되거든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앞 질문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혈변이나 흑색변을 봤을 때도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항문 출혈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핵, 치질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방치하다가는 암의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항문에 가까운 곳에서 피가 날수록 붉은 이제 선홍색 피가 떨어지게 되고 네. 항문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흑색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항문 출혈이나 혈변 아니면 흑색변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이 대변 잠혈 검사를 했는데 암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변 잠열 검사의 경우 실제로 검사 특이도가 낮아서 잠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들을 이제 내시경이나 해봤을 때 90% 정도에서는 대장암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암이 존재하더라도 잠열 검사에서 반드시 양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암 진단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대장 내시경 검사라는 것은 장 정결제를 먹고 장을 깨끗하게 비운 후에 항문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대장 내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직접 전체 대장의 점막을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다른 정기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진단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나 발견된 용종의 절제, 제거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올해 1월에 대장 내시경 또 검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또? 저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드디어 했거든요. 근데 용종 진짜 6개 발견해가지고 6개나요? 우와. 바로 이제 떼어냈거든요. 그래서 용종이 이렇게 생기면 바로 떼어내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네,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은 다 제거를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네. 우선 대장암의 발생을 살펴봤을 때는 90% 정도가 용종 단계를 거쳐서 대장암으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선종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장 용종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그 크기가 커지고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3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또 용종 단계에서 미리 제거한다면 대장암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대장 내시경 할 때 보고 이제 이 용종이 나쁘게 발전할지 안 할지를 다 감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그건 어려운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견된 용종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떼어낸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철원 씨한테 졌습니다. 왜요? 왜요? 저도 한 10년쯤 전에 대장 용종을 하나 떼냈는데 한 개였어요. 네. 한 개였는데 이게 용종의 크기, 개수와 대장암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한 말처럼 드릴 수 있는데 용종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대장암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의 개수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용종 개수가 많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용종의 크기 역시 대장암의 위험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2c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장암 위험이 30에서 5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용종의 모양이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 역시 대장암 위험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따라서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5년 주기가 아닌 그거보다 더 짧은 2년이나 3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0기에서 1기의 그 조기 대장암이라면 대장 내시경만으로 절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연기와 일부 1기 대장암은 내시경적 절제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적 절제 이후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의 침범 정도가 점막 하층을 깊이 침범한 정도라면 추가적인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성 대장암에서는 수술적 절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수술적 절제 이후 고위험군 2기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4기 대장암,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간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수술적 치료, 특히 이제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요즘 뭐 복강경도 많이 하고요. 로봇 수술도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소 침습 수술 이 두 가지 복강경과 로봇 수술 어떤 게 차이점일까요? 우선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는 복벽에 투관침을 뚫어가지고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절개를 통해서 개복 수술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이 가능하면서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고요. 개복 수술 상처에 비해 상처가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3차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기구의 안정적이고 세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조작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같이 대장학문 외과의 경우에는 특히 직장암 수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특정 수술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런 것은 잘 없고 개개인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환자분들은 만약에 장을 절제한다면 얼마나 자를지 또 수술 후에 기능에는 지장이 없을지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예전에는 수술 후에 인공항문, 장루를 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제 장을 얼마나 자르냐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선 설명을 드리면 대장암 수술의 원칙은 종양 제거랑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암만 떼내는 것이 아니라 암 주변 부위와 임파선, 림프절을 충분히 넓게 포함해서 근치적 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개인의 장의 길이나 해부학적 구조라든가 암의 위치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20에서 30cm 정도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보통 대장의 길이는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cm, 30cm 자른다고 해서 장의 기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직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직장이 제거가 된다면 그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수루 배변 습관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고요. 말씀해주신 인공항문 장루라는 것은 장의 일부를 복벽을 통해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대변 배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공항문 장루에 대한 이제 어떤 시각이 조금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게 실정입니다. 네. 장루를 만드는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우선 직장암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이제 해부학에 대한 이해도 더 높아지면서 또 술기도 발달되고 하면서 항문을 이제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구적인 인공 항문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항문 보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에 보면 과장님 대장암이 앓고 있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수술이 잘 돼도 그 후에 혹시나 합병증이 생길까 봐 염려를 하시거든요.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나요? 저희가 우선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합병증 중에 하나는 장을 절제한 이후 다시 이제 문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합부에 생기는 문합부 누출이라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처치를 통해서 문합부 누출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신 마취 후에 발생하는 폐 관련 합병증으로는 무기폐나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수술 부위 출혈이라던가 복강 내 감염, 농양이 생긴다던가 상처 부위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복강 내 수술, 장 수술 이후 발생하는 장 유착으로 인해서 장 폐색 등의 증상이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암 중에 대장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술 받으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합병증을 좀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뭐 수술 후에 생활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긴 하지만 우선 개인적인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폐 관련 합병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 날부터 보통 심호흡이라든가 기침이나 가래 뱉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걷는 운동을 시작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 걷는 것은 이제 장 수술 이후에 장 운동이 정상화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한 수술 부위 탈장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이제 한두 달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나 복압을 높이는 것들은 그런 행동은 이제 자제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대장암이다 보니까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좀 까다롭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대장암 위험 요인 중에 과도한 육류 섭취도 하나의 원인이었는데 네. 대장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것 같거든요. 저도 들어봤어요. 네, 어떤가요? 사실 외래에서도 대장암 수술 받으신 분들은 오셔서 먹을 거를 뭐 조심을 해야 하는 게 있는지 항상 물어보시는데 사실 대장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려야 할 음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하는 등의 이제 개인적으로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한 기름진 음식을 드실 경우에는 잦은 배변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채소류라든가 물 같은 거는 충분히 드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젊은 환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치료 후에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전이라든가 치료 중에도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 젊은 환자인데요. 특히 젊은 대장암 환자의 치료에는 이제 임신이나 출산 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 등은 이제 정자나 난소의 기능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 전 치료 범위에 따라서 산부인과라든가 비뇨기과 등의 이제 관련 전문가와 상의 후에 그 기능 보존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암의 경우에는 직장암 수술 후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이제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장애, 배뇨곤란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젊은 환자는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진료하고 이제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과장님, 대장암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치료가 될 것 같거든요. 일상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이제 과하게 먹게 되면 암 발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류의 지나친 소비라던가 특히 이제 가공육이라던가 구운 고기, 탄 고기가 맛있어서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금주와 금연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암 검진율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의 경우는 위암과 대장암의 검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검진으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네. 대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대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내시경 검사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혹시나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매우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잘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장 전결제 2리터 그거 어떻게 먹을까? 너무 고민했는데 잘 받아가지고 용종도 떼어놓고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없는 시간 꼭 내셔서 검사 꼭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2년마다 정기검진, 국가검진으로 또 적은 비용, 또 집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결코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연말까지 미루지 마시고요. 시간 내셔서 빠른 시일 안에 건강검진 날짜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운동, 금주, 금연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예, 이거 실천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건강검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구 파티마병원 대장학문외과 정민혜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두 분들 수고